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여기 이렇게 보니까 거의 여탕이네요. 예? 가끔 뭐 남자분이 한두 분 계시긴 한데 왜 이렇게 여자가 많으세요? 여러분들 그 21세기에 가장 확실한 그러한 일어날 일,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미래는 이런 시대가 될 것이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미래는 여성의 시대가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요즘 혹시 그 집안에 있는 남자 중에서 집안에서 넘버원 파워를 가지신 분이 혹시 있나요? 혹시 어떠세요? 여러분들 가정은 누가 실세예요? 예? 예? 여러분들이시죠? 네. 글쎄 대부분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실세죠? 네. 자, 근데 대한민국은 이미 여성의 손에 다 접수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저희 집안도 저는 뭐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아주 그냥 아무런 권력이 없습니다. 일단 저는 딸이 둘인데 딸이 가장 넘버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뭐가 먹고 싶다 하는 거는 뭘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딸이 뭐 먹고 싶다 하면 바로 그냥 그날 저녁에 바로 리얼타임으로 접수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집안의 파워는 채널 선택권에서 나타납니다. 알고 계시죠? 채널 선택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뭐 사극도 좋아하고 그리고 스포츠도 좋아하고 합니다. 근데 여자 셋하고 살다 보니까 다 끊었습니다. 스포츠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오늘 좀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성공이라는 그런 주제지만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미래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하는 걸 잘 보고 거기에 잘 맞춰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여기 보면 이제 결혼하셔서 이제 애들도 크고 이런 분들인데 우리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중에 하나가 잘 모르면서 자식들의 삶에 끼어드는 겁니다. 야, 법대를 가야 돼. 네? 라든지 뭘 알아요, 사실은요. 네? 사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거든, 사실은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괜히 잘못 끼어들었다가 20년 후에 내가 말이지 뭐 거기 가려고 그랬었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화두가 되겠죠.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사실은 성공의 조건이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저는 직업적으로 경영 컨설턴트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CEO를 만나요. 사장을 많이 만나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회사를 다녀요. 그동안 한 10년 동안 한 1,500개 정도의 기업을 다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최고 경영자 과정의 주임 교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MBA 전문 경영학 석사를 키우는 학교에 이제 교수이기도 한데, 근데 그분들 한 500명 정도를 이제 자주 만나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보는 거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 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관상은 어떤가? 그다음에 걸음걸이는 어떨까? 뭐 이런 굉장히 그런 것들을 많이 지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것들에 관련된, 그래서 사실 무슨 성공에 관련된 그런 그냥 그런 뻔한 책의 얘기가 아니고 그냥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얘기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좀 나왔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예, 예. 근데 저는 오늘 와서 좀 느꼈던 게 하나가 이분들은 좀 좋은 점도 있지만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니까 메모장을 갖고 계신 분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그치? 우리는 선수기 때문에 딱 보는 순간에 저 사람이 잘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판단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메모한 준비 안 하는 걸 보고 이분들이 머리가 좋든지 응? 아니면 생각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이 성공한 사람들은 다 메모를 잘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빈노트 따가서 들을 땐 그럴듯하죠. 여러분들 이런 사람 특징이 뭔지 들을 때 그럴듯해요. 좋아서 강의. 딱 나가는 순간 다 반납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여러분들 그 성공은 별게 아닙니다. 습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메모하는 습관은 꼭 그래서 저는 아무리 바빠도 항상 하는 게 이 메모장입니다. 그래서 항상 침실 위에도 놓고 막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메모는 좀 해주시길 바래요. 첫 번째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건 성공의 정의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성공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들이죠.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은 뭐 돈을 많이 버는 것, 어떤 분은 뭐 높은 권력을 갖는 거, 굉장히 그 성공의 정의가 당일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제가 누가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생각해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굉장히 결정을 잘 하셔야 돼요. 결정을 잘못하게 되면요,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나중에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산에 올라간 다음에 이 산이 아닌 게 돼요.
그렇죠? 그건 굉장히 사실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몇 가지 드릴게요. 숙제. 근데 첫 번째 숙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정의를 한번 써보세요. 그렇죠? 한번 나중에 노트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 그리고 계속 바뀌어요. 성공의 정의는 계속 바뀝니다. 그렇죠? 어떨 때는 돈이 많은 사람이 됐다가도, 그렇죠? 어떨 땐 좀 더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써보시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 삼아 제가 생각하는 성공의 정의 같은 거, 그다음에 제가 많이 모아봤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가정에서 성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가정에서. 두 번째, 일단 경제적으로 좀 풍요로운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응? 뭐 동량을 하면서 성공했다고 우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자유로운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보면 사실은요, 이렇게 무슨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건, 그다음에 CEO가 됐건 이런 사람을 볼 때마다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 참 많이 해요. 제가 작년에 그 피스 앤 그린 보트라고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크루즈를 타고 이렇게 일본, 그다음에 무슨 러시아 이런 데 이렇게 보름 동안 하는 여행을 하는 거 있습니다. 근데 그냥 노는 건 아니고 환경 관련돼서 그 배 안에서 세미나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거기 굉장히 그 VVIP들이 많이 탔어요. 대권 주자도 한 분 타고, 그 다음에 무슨 CEO도 타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알만한 사람들이 한 20명쯤 탔어요. 근데 저는 저 가족하고 같이 탔는데 그분들 한 3일 정도 되니까 내리더라고요. 내려서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얘기했어요. 누구 팔자가 더 상팔자냐.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보름 동안 배를 타면서 얘기도 하고 여행도 하는 사람 팔자가 상팔자냐, 아니면 와서 2, 3일 그냥 눈도 양 맞고 휙 또 날아가서 하는 사람이 상팔자냐.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은 뭐예요? 돈 쓸 시간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자유로운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성공하는 건 참 중요하고, 그렇죠?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직업적으로 자유로운 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저는 기여 같은 걸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GNP가 2만 불 이상 되면서 사람들이 돈이나 이런 거 가지고는 더 이상 만족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CEO들은 보면요, 굉장히 좋은 옷에 뭐 좋은 차를 타고 하지만 그분들의 니즈는 계속 바뀌어요. 그분들은요,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은 돈 버는 것에는 아무런 쾌감을 못 느껴요. 오히려 기여하고 기부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하는 데서 훨씬 더 큰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귀를 잘 기울이시면 돼요. 그래서 꼭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성공의 정의가 뭔지를 한번 꼭 써보시는 거.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또 생각해서 하나 꼭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지속 가능성입니다. 네? 여러분 옛날에 MBC에서 성공시대라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 했던 거 기억하죠? 굉장히 저도 재밌게 봤었어요. 근데 그 중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파산, 이혼, 감옥 간 거 알고 계세요? 네? 근데 저는 그분들을 비난하자는 게 아니고 그만큼 성공을 유지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뭘까 생각하면 저는 한철 장사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해수욕장 같은 데 가면 맨날 뭐 느껴요? 근데 해수욕장 같은 데 보면 가격도 왕창 오르고 뭐 되게 불친절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입에 붙은 게 뭐예요? 한철 장사인데. 그렇죠? 이 사람들 한 뿔에 왕창 벌어서 그냥 그거 가지고 1년을 쓰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인기인들 중에서도 한철 장사를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죠. 이 인기가 얼마나 갈지 모르니까 그냥 온갖 군데 다 출연하잖아요. 채널 돌릴 때마다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는 나도 지루한데 하는 그 사람은 얼마나 지루할까?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아마 그분 머릿속에도 이 한철 장사라는 그러한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요, 사실은요, 누구나 우연에 의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인기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유지 발전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이 성공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러한 얘기다 하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면서 우리 선수들은 이렇게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그분의 말하는 그런 단어를 보면서 그분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단어, 이런 단어 쓰는 사람들은 조심하십시오 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한철장사. 이런 걸 입에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 대박 운운하는 사람들. 그렇죠? 대박.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 세 번째, 인천에 배만 뜨면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인천에 배만 뜨면 모든 게 다 해결된대요.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영원히 안 뜹니다. 그런 배는 뜰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게 무슨 잭팟 터지듯이 생각해요. 근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굉장히 축적입니다. 그렇죠? 지식도 뭐 명예도 모든 게 다 이렇게 조금씩 쌓이면서 그게 결국 성공이라는 걸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의 지식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렇게 어쨌든 좋은 강의를 듣잖아요. 그럼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쌓이면서 바뀌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굉장히 성공에 굉장히 가는 좋은 중간길에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맞나요? 네. 근데 이러지 얘기하면 박수도 치고 그러는데 여기는 아주 그렇습니다. 네. 성공하는 사람들은 역시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보면,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부자들이 가진 돈을 다 뺏는 거 어느 날. 예? 그래서 그걸 다 나눠줘. n분의 1로 다 나눠줘. 응? n분의 1.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은요. 그래도 한 6개월만 지나면 다시 그 사람들 부자가 됐을 거라.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결국요, 우리의 모든 출발점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이 사람들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그 사장님들 많이 있는데 그 풀몬의 남승우 사장님한테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직원들한테 늘 하는 세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심해야 될 세 가지예요. 사람이 살면서. 첫째, 초년 성공입니다. 둘째, 중년 상처. 셋째, 말년 빈곤. 이분은 이거를 반드시 꼭 조심해야 돼. 정말 조심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초년에 성공하는 거죠. 두 번째, 중년 상처는 중년의 상처라는 건 부인이 죽는 거니까 꼭 부인이 죽는다는 거 플러스 뭐 가정이 파탄나는 거 있잖아요. 무슨 이렇게 이혼을 한다든지 뭐 별걸 한다든지 이걸 얘기하는 거고, 말년 빈곤은 말년에 돈이 없는 거. 이거 조심하라 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간단한 얘기지만 굉장히 많은 교훈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초년도 있고 중년도 있고 다 한데 특히 초년에 계신 분들은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초년에 성공하는 거. 여기 초년에 몇 분 계신데 어떠세요? 초년에 성공하고 싶으시죠? 응? 저쪽에 계신 분은 초년이신 것 같은데 그러세요? 제가 볼 때 보통 초년은 저는 한 35까지는 저는 초년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한 40, 뭐 그 정도까지는 제가 볼 때는. 요즘은 또 이게 달라졌기 때문에 저는 중년은 한 40에서 한 60 정도, 그렇죠? 65세까지 중년을 하면 될 것 같고, 저는 65세 이정 정도가 약간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러한 나에 대한 뭐 좀 불만이 있으신가 보네? 그러세요? 70, 사실 70까지 잡고 싶었는데 70은 조금 그래서 65세로 약간 좀 낮춰 잡았습니다. 나이에 대한 개념이 계속 바뀌죠. 어떤 일본인 학자는 자기 나이에 0.7을 곱해야지 정말 나이다 하는 얘기를 해요. 왜 그래요? 옛날에는 사실 환갑 잔치를 못 보고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환갑을 얘기를 안 해. 환갑이라는 거를. 실수도 잘 안 해. 희수 정도 돼야지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20년 정도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다 늘어났잖아요. 0.7을 곱하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뭐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철이 들었다, 철이 안 났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네. 거기서 나오는 철이 뭘까요? 어른스러워. 아니, 그러니까 단어의 뜻. 네? 그런 얘기 많이 해서. 예? 생각? 계절입니다, 계절. 예? 우리 철이 났다 할 때는 사철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철. 철이 났다는 거예요, 철이. 그러니까 철이 안 났다는 건 뭐예요? 철에 맞는 행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절이라는 것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행동이 다르죠. 봄에는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땀을 흘리고, 가을엔 걷어들이고, 겨울엔 좀 쉬고.
이게 철의 다른 동안이에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초년에 대박을 꿈꾼다고요. 초년에. 근데 대박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년에. 증권 투자를 한다든지 뭐 해갖고. 그래서 사실 초년에 성공한다는 건 뭐냐면요. 그만큼 대가를 치르지 않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결국 그래서 초년에 돈을 많이 버는 거는 돈을 올바른 데 쓰지 못해요. 그래서 무슨 바람을 핀다든지 뭐 도박을 한다든지 뭐 엉뚱한 짓을 한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40 이전에 번 돈은 자기 돈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예? 우리 주변에서 제일 흔하게 보는 게 뭐예요? 북한에 있는 우리 땅, 응? 땅을 밤짝으로 오는 사람이 없다. 그렇죠? 뭐 응? 우리 할아버지 때는 그렇게 부자였다고 하더라. 난 본 적은 없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어쨌든 제가 제일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초년 성공을 조심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그렇죠. 말년 빈곤. 여러분 초년에 돈이 없는 건 어때요? 창피해요? 창피하지 않아요? 창피하지 않죠. 초년에 돈이 없는 건 당연하죠. 오히려 초년에 돈이 많은 건 이상한 거예요. 그거 자기 돈이 아니죠. 다 부모님 돈일 가능성이 있죠. 근데 말년에 돈이 없는 거는 누구 잘못이에요? 본인 잘못일 가능성이 있어요. 누굴 원망해요? 나이 50 넘어서 부모 탓할 수 있어요? 아이고 내가 아직 그냥 지리 궁상 부모 덕분에 내가 아직 그 사람들 우습게 저 미친놈 아니야?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주변에 그런 사람 아직도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저는 미국에서 유학을 이제 하고 왔었는데 그 친구는 유학을 갔다 와서 어느 이제 무슨 모 지방대학에 이제 교수가 됐는데 부모가 부자라 큰 무슨 올림픽 아파트 뭐 한 80평짜리인가 이런 걸 하나 사준 거예요. 뭐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아파트를 하나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부러웠어요. 야 역시 부모는 잘 만나야 돼. 막 이런 생각만 했어요. 네? 근데 이 친구가 그래서 굉장히 감사할 줄 알았더니 이 친구가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아니 응? 아파트만 사주면 뭐해? 아니 관리비를 내주셔야 될 거 아니야. 교수가 무슨 돈이 있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나가 죽으라 그랬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이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초년에 고생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쉽게 성공한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었어요. 굉장히. 그래서 제가 만든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고생 총량의 법칙이에요. 뭐 이 법칙은 뭐 학문적인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혼자 만들어낸 법칙입니다. 고생 총량의 법칙. 감이 오세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평생 고생해야 될 총량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두 가지 선택이 있죠. 첫 번째 뭐예요? 초년에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고생해서 말년을 풍요롭게 지내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초년에 룰루랄라, 그렇죠? 삶의 질 얘기하고, 그렇죠? 유유자적하다가 말년에 망가지는 거. 전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기보다 중간에 아무것도 없이 가면 제일 좋지만 저는 굉장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어떻게 가꾸어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실은요. 굉장히 돈을 바라지만 사실은 돈 벌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안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초년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기간이에요? 제가 볼 때 전문성을 확보하는 기간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뭐 꼭 대학을 나오고 이러는 부분이 아니죠.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바느질을 한다 하더라도 한 10년 정도 하다 보면 도가 트이잖아요. 그래서 바느질 업계에서는 이 사람이 1인자다라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만의 그런 가치를 높여가는 기간이죠.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그렇게 10년 정도 투자하잖아요. 요즘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메뚜기처럼 사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메뚜기. 요즘 제가 대기업에 신입사원 연수 가보면 한 20%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힘들거든요. 한 3개월 되면 우르르 나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한 몇 달 있다가 또 저쪽으로 가고. 그래서 제가 그 메뚜기라고 표현해 메뚜기. 메뚜기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성에 확보되지 않죠. 확보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초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근데 만약에 우리가요 그러한 거 초년을 그렇게 잘 정의하게 되면 삶이 힘들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 이게 지금 고생이 내 전문성을 쌓기 위한 당연한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고생스럽지가 않죠. 제가 제 딸이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 근데 얘가 어느 이제 뭐 컨설팅 회사에 제가 인턴을 이제 취직을 시켜놨는데 방학 동안
평균 귀가 시간이 몇 시인 줄 아세요? 새벽 4시야. 어저께는 새벽 1시에 왔다 너무 좋아하더라고. 일찍 끝났다고. 그러다가 궁금했어요. 제가 왜 저렇게 부쩍 힘들잖아 사실은요. 근데 보니까 딱 느낀 거야. 일이 일단 재밌고 여기서 조금 실력을 키우게 되면 자기가 굉장히 그 실력 있는 사람이 될 거라는 감이 온 거야. 그러니까 고생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어찌됐건 그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할 때도 말이죠. 우리가 무슨 마음을 먹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어떤 그 피자 회사 사장님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알바생을 2명 쓴 거예요. 알바생을. 근데 한 친구는 3개월 동안 일을 하는데 들어오는 날부터 옆 가게하고 비교를 하는 거야. 옆에 가게는 시간당 4,000원을 주는데 우리는 3,500원이고 옆 가게는 가운을 주는데 우리는 가운도 없고 옆 가게는 휴게실이 있는데 우리는 휴게실이 없고 하여튼 석 달래 그런 거야. 그러다 그만뒀어요. 예? 한 친구는 뭐 그런 거에 대한 불평은 별로 없고 그냥 열심히 했는데 끝나는 날 사장님한테 간단한 리포트를 내더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니까 시간대별 내방객 현황 이런 거예요. 시간대별로 사람들이 어떻게 다르고 나이별로 시키는 메뉴의 차이점, 현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그래서 뭐 이럴 때는 알바를 더 쓰면 좋고요. 이때는 놀고 이거 다 써서.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을 나중에 시키겠어요? 볼 것도 없는 거죠. 볼 것도 없는 거죠. 전 그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초년을 그렇죠? 우리가 초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카피를 잘해서 이거 복사를 잘해서 사장까지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학교 졸업하고 나서 회사 가면 뭐 기똥찬 일을 시키나요? 다 허접한 일을 시키잖아요. 복사해라, 커피 따라. 그럼 대부분의 사람도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커피 타려고 대학교 4년 공부했냐? 응? 야, 사람을 뭘로 보냐 이놈아? 뭐 이런 그래서 그러니까 입을 쭉 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런 생각을 하면 입이 나오는 거야. 입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시키는 사람도 불편해. 그런 사람은요. 그러니까 안 시키게 돼. 편하죠. 안 시키는 게 편하죠. 근데 이 사람은요. 복사를 시켰는데 제 맨 처음에 복사 그 유리를 깨끗이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가 더러우면 좀 지저분하게 깨끗이 닦고 그때 항상 그걸 딱 맞춘 거고 그걸 딱 맞춰가지고 하고 봐서 어떨 때는 확대를 하기도 하고 축소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항상 뭐 넘버링 같은 것도 매기고 그러니까 복사한 것만 봐도 누가 복사한 거 탁 이제 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미션을 준 거야. 너 이것도 한번 해봐라. 또 결국 이쪽 사장까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뭐 눈에 딱 띄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은요 무협 영화 이런 걸 너무 많이 봐서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세상을 너무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뭐 짜자자잔 이런 거 생각한다고요. 뭐 개봉박두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스타가 된다 이런 거 없어요. 다 작은 것들이 쌓여서 성공이 되는 거라고요. 성공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요 우리가 이 초년을 어떻게 잘 정의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보면요 너무너무 많은 얘기들이 있죠. 우리 이제 필라코리아의 윤윤수 회장 이런 분이 아주 초년 고생의 대표적인 선수죠. 이분은 뭐 조실 부모였잖아요.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학교 운이 없어요. 그래서 막 들어갈 때마다 맨날 떨어지는 거야 시험에. 예? 그리고 회사 들어가는데 맨날 회사가 망하거나 하여튼 뭐 진짜 안 풀려. 그래서 이 사람 얘기는 30살 이전에는 자기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깔 정도로 재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대한민국 굉장히 큰 부자 중에 한 사람이 됐죠. 근데 그분의 자서전에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와 있어요. 응? 내가 보면 그런 젊었을 때의 고생이 결국 나한테 가장 큰 자양분이 된 것 같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참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요, 그냥 고생하는 건 소용없어요. 그냥 고생해봐요. 사람만 상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고생에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의미를. 아, 맞아. 고생할 가치가 있어. 내가 이렇게 고생하게 되면 뭔가 나한테 그런 것들이 올 거야. 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직업을 선택할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도 어떤 의미를 두고 직업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선호하는 직장이 뭐예요? 안정된 직장을 원하잖아요. 공짜 들어가는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뭐 신이 내린 직장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제가 볼 땐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땐 안정되긴 하지만 엑사이팅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안정이라는 게 좋긴 하죠. 근데 안정이 그렇게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애를 일찍 다 키운 사람들 부모 잘 보세요. 애 일찍 키웠으면 굉장히 편할 것 같죠?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 외로움 같은 게 있다고요. 나 외로워, 나 심심해 이런 게 있다고요. 애를 좀 늦게 낳은 사람들은 좀 힘들긴 하지. 환갑 넘어서 애 등록금 내려면 좀 좁게 힘이야 들지. 정말 사실 그게 삶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 사실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먼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얘기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초년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다음에 또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요, 일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일. 여러분들한테 만일 그 로또 같은 걸 해서 한 50억이 딱 생겼다. 하면 여러분들 뭐 하실 것 같으세요?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50억이 생겼다. 뭐 어떡하세요? 일단 직장 어떡하실 거예요? 직장. 바로 사폈어? 응? 네? 그렇죠. 어떤 분은 그냥 자기 회사 사겠다 그러더라고. 자기 사장이 미웠었는데 50억이 생기고 자기 회사 사서 그 사장을 자기 직원들을 부리면서. 근데 보면요, 일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성공한 사람들은 일을 참 좋아해요. 일을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잘해요. 관심이 가고. 그러니까 하루에 18시간씩 일을 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강남에서 가장 큰 그 이제 영어 어학원을 하는데, 이분은 보니까 하루에 한 4시간 좀 자더라고요. 이제 그분은 가끔 만나는데 며칠 전에 만났더니 오랜만에 5시간을 잤더니 머리가 개운하대요. 그래서 내가 아이 무슨 소리야, 나는 하루에 8시간을 자는데. 근데 하나도 힘들어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람 일하는 거 보면. 왜냐면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가. 일 자체를요. 일 자체를.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성공 이런 걸 운동할 때도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까,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어요. 하늘나라에 갔더니 정말 내가 원하던 세상이야. 막 그렇죠? 일단 일을 안 해도 돼. 출퇴근이 없는 거야. 얼마나 끝내줘. 애 등록금 걱정도 없어. 살고 게 없으니까. 그다음에 뭐 지천에 먹을 거가 있지. 뭐 매일 골프 쳐도 되지. 뭐 저녁마다 뭐 파티지. 뭐 마음대로 옷 골라 입지. 야, 너무 좋은가. 여기가 내가 원하던. 진작 죽을 걸. 내가 왜 늦게 죽었어. 이런 생각을 막 했었어요. 예? 그래서 한 3주, 한 달 정도가 딱 지났어. 근데 그 하늘나라에 매니저가 있어요. 거기 관리인이 있는 거야. 오늘 딱 이제 고객 조사하러 왔어요. 어떠세요?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생활하시는 게 어떠세요? 뭐 불편한 점은 없어요? 너무 좋아요. 정말 진작 올 걸 너무 늦게 온 거예요. 그게 후회됩니다.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딱 하나 있다 그랬어요. 뭡니까? 근데 계속 놀다 보니까 조금 심심하네요. 그래서 일거리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응? 일거리 조금 주시면, 많은 거 말고, 응? 야근 같은 거 필요 없고 조금만. 어떤 양반이 정색을 하면서 저희는 다른 건 다 들어드릴 수 있는데 일거리는 절대 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번에 성질이 났어. 아니 내가 무리한 부탁한 것도 아니고 일거리 좀 달래는데 그거 못 들어줄 게 뭐 있냐. 나 기분 나빠서 못 있겠다. 나 지옥으로 보내달라. 라고 딱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늘나라 매니저가 여보세요. 당신은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여기가 바로 지옥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꿈꿔요. 내가 아는 사람은 40에 은퇴하는 걸 목적으로 한 젊은이도 있어요. 근데 어때요? 일은 그런 존재가 아니죠. 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무슨 뭐 은퇴해서 무슨 뭐 동남아시아 가서 골프나 치면서 살고 싶다는데 한번 저는 살아보라고 하고 싶어. 한번 살아봐. 여러분 골프도 하루 이틀이에요. 그렇죠?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에요. 고돌이도 하루 이틀이에요. 그렇잖아요? 쉬지 말고 쳐보라 그러세요. 지겹죠. 왜 고돌이가 재밌는 거예요? 일하다가 틈틈이 치니까 재밌는 거예요. 사이사이 치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요,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 우리가 일이 정말 나한테 귀한 존재야. 일 때문에 내가 이만큼 건강하고 행복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일할 때 무슨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이 인정을 받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일도 사실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제가 볼 때 우리가 좀 생각할 볼 필요가 있죠. 또 제가 이제 이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분들 굉장히 사실은 이 낙천적인 사람이 많아요.
성공한 사람들은 사실 공통점보다는 다른 점이 많아요. 공통점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렵게 자랐어. 그래서 성공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풍요롭게 자랐어. 어떤 사람은 조실부모였어. 어떤 사람은 아니야. 어떤 사람은 맏아들이야. 어떤 사람은 막내야. 이거 도대체 뭐 종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 이겁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네? 아, 잘 될 거야. 이런 생각 참 많이 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응? 제가 관상을 보니까 긍정적인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맞죠? 네? 아, 느껴져. 우리 선수는 느껴. 정말 중요한 거는 느껴지죠. 만져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애정이 만져져요? 응? 애정은 느껴진다고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입니다. 대표 선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먼저 하고 싶은 분은 GE, 그러니까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입니다. 그 제너럴 일렉트릭의 주식을 팔면 반만 팔면 대한민국 기업을 다 살 수 있다 할 정도로 큰 회사입니다. 거기에 이제 아태평양 회장이 이채욱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환갑이 지난 분인데 지금도 이제 아태평양 지역에 이제 회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좋은 대학을 나오지도 않았어요. 지방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옛날에 삼성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지금 GE에 이제 그걸 하는데 제가 이제 그분을 보면 이 낙천적인 게 저만큼 중요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 이분한테 어떤 일을 썼냐면 이분이 잘 나가다가 그 망한 회사로 발령을 받아서 망한 회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망하다시피 한 회사. 그러니까 그냥 대문만 걸려 있는 회사. 만약 보통 여러분들 그런데 발령을 받으면 어때요? 에이, 정말 나 같은 놈은 정말 나를 이런데 발령 어떡하라는 거야.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실패하는 사람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불평부터 한다고요.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근데 그분은 달랐어요. 그분은 거의 망한 회사지만 딱 발령을 받자마자 내가 여기 가서 좋은 점 몇 가지를 생각해요. 분명히 긍정적인 면이 있을 것이다. 넘버 원. 뭔지 아세요?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다는 것만큼 가슴을 든든하게 하는 거 없어요.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건 뭐예요? 뭔가 더 떨어질 데가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근데 밑바닥을 쳤다 생각하면 아유 좋아 이거. 그렇잖아요. 올라갈 길밖에 없는데 얼마나 좋아요. 응?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이거 모든 게 생각하기 나름이죠. 여러분 노래 같은 거 부를 때나 강의 같은 거 할 때도 조용필 씨 뒤에 노래 부르는 건 죽음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조용필 씨 뒤에 노래 부르면 어떨 것 같아요? 아무리 잘 불러도 본전도 안 돼. 근데 음치 뒤에서 노래 부르면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게 생각하기 나름이라고요. 근데 결국 이제 그분은 그런 낙천성을 가진 거예요. 결국 그분이 그 회사 가서 그 회사 살려내죠. 그래서 저는 살려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워낙 못했기 때문에 조금 가서 손만 봐주면 바로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낙천성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송승환 씨 같은 경우도 있죠. 송승환 PMC에서 난타 하는 그분. 저도 이제 그분을 제가 인터뷰해보는데 그분도 사실은요 고생을 많이 한 제가 아는 정보로는 고생을 많이 한 분이에요. 소년 가장 출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어렸을 때부터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 양반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탤런트에서 돈을 벌어서 됐고 그다음에 이분이 80년대 초반에 그 젊음의 행진인가 이런 걸로 굉장히 인기를 많이 해서 돈을 그때 굉장히 많이 벌었었는데 그때 어머님 뭔가 이렇게 돈을 잘못 빌려줘갖고 한번 이렇게 뱅크럽 비슷하게 이렇게 좀 그런 경험을 제가 자서전 그런 데서 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터뷰할 때 항상 그분에 대한 정보를 알고 갔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언제가 제일 힘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질문을 제일 곤란해. 힘들었어요? 힘든 경험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있었잖아요. 뭐 이렇게 소년 가장도 하고 뭐 어머님이 이랬더니 그분이 뭐라면 아니 뭐 그 정도 고생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는 거야.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한테 가장 곤란한 질문은 고생한 기억이 없다. 그러니까 고생한 기억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그거를 고생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멍청한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상처받을 만반의 준비가 돼 있어. 무슨 얘기를 못해. 응? 뭐가 이렇게 힘들어? 다 힘들어 죽겠대. 응?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차지예요. 큰 차지. 이런 몸이 튼튼한 게 몸이 건강한 게 다가 아니에요. 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긍정적이라는 게 반드시 모든 일을 낙관적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긍정적이라는 것은요, 세상을 밝게 보지만 항상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저는 자신이 어찌다가 대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 친구들의 취업에 관련해서 이렇게 조언 같은 거 해주는데 제가 맨날 그런 얘기해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아라, 사회 나갔을 때. 응? 너희는 뜨거운 맛을 볼 것이다. 응? 세상에 얼만큼 험한 것이 알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난 죽었다 생각하고 한 5년 정도 일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서 한 3개월만 있다 오면 바로 이메일이 와요. 교수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예? 못 살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S그룹에 이제 어렵게 취직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축하한다 했는데 한 3개월 만에 이메일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다니겠대. 그래서 유학을 가겠대. 여러분들 자녀들이 유학 간다고 해서 함부로 보내지 마세요. 유학의 90%는 유학이 아니에요. 힘드니까 도피하는 거야. 유예하는 거야, 유예. 지금 고생하는 거 3년 후에 고생하는 걸로. 그래서 내가 너 유학 가지 마라. 너 지금 3개월 근무하고 무슨 유학이냐. 어? 너 더 아니야. 그래서 1년 버티더니 결국 갔어요. 그래서 갔다가 왔어. 그래서 이제 모 기업에 취직했어요. 취직한 지 3개월 만에 저한테 이메일이 다시 왔어요. 교수님, 그래도 지난번 S그룹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나가 죽어라 이랬어, 내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정상적인 기대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신입사원이라고 그러면 자기가 들어가는 순간 모든 직원들이 쌍술 들어서 자기를 환영하는 거야. 자기가 보고서 쓸 때마다 야, 넌 어쩌면 그렇게 보고서를 잘 쓰냐. 너 어디 있다 지금 왔니?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낙천적이지만 항상 현실에 기반한 생각을 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성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잘 될 겁니다. 이런 것도 참 중요해요. 여러분 시크릿이라는 책 보셨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치한 책이에요.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안 이루어지는 거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꿈만 꿔보세요. 그 개꿈이에요. 근데 그 책에서는 실제 경험한 사례 같은 거 가지고 쭉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사례를. 그래서 뭐 정지용 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지금 정지용 씨가 살던 집이죠. 정지용 회장이 살던 집이 원래 누구 집인지 아세요? 그게 화신백화점의 박흥식 사장 집이에요. 아시죠? 60년대 대한민국 가장 부자가 박흥식입니다. 아시다시피 정지용 회장은 쌀 배달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쌀 배달을 하러 우연히 그 집에 간 거야. 화신백화점 그 박흥식 사장. 그 집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정지용 회장이 20대 때 에이씨 나도 언젠가 이 집에서 살리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그 집을 산 거죠. 응? 크게 보면 다 긍정성이죠. 정지용의 경영대전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정지용이라는 분이 얼만큼 위대한 인물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항상 그런 생각 많이 하는 거예요. 긍정성에 대해서. 긍정성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그렇죠?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말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말할 때도 그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제가 우울증에 걸리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응? 제가 이 말씀 해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살고 싶지만 잘 안 되잖아. 그렇지 않겠어요? 뭐 밤에야 먹지만 이게 뭐 워낙 사는 게 팍팍하니까 그죠? 긍정의 기억자 나오다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응? 그리고 나 같은 년은 죽어야 돼 이 소리가 계속 나오잖아요. 예? 뭐 당연한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노하우를 하나 소개할게요. 저 어떻게 하면 좀 긍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 예? 행동을 바꾸시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감정은 감정은 조절하기 어려워요. 감정은 나도 나를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남녀가 사랑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행동을 바꾸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감정과 육체 컨트롤을 굉장히 잘해요. 성공한 사람들 특징 중 하나가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잘 움직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그 노하우 하나 소개할게요. 여러분 지금부터 휘파람을 한번 불어보세요. 콧노래 불러도 좋아요. 시작. 콧노래 불러보시라니까. 예, 예. 자, 콧노래 부르면서 화를 내보세요. 나 같은 년은 죽어야 돼. 씨. 이건 사는 것도 아니야. 씨. 한번 해보세요. 성공하신 분. 콧노래를 부르면서
화를 내는데 성공하신 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콧노래를 부르면서 화를 내는 건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강남역 7번 출구 앞에 예? 아침 7시에 한번 가보시고요. 7시나 8시에 저녁 7시에 한번 2시간에 한번 나눠서 가보세요. 표정이 어떨 것 같아요? 예? 아침 8시에 강남역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이 어떨 것 같아요? 나 죽여라 이거 나 죽여라. 예? 나 죽여라. 예? 사는 게 아니다 막 그죠? 다음에 다 이런다고요. 그렇죠? 어? 정말 장성국 틀어주고 싶어요. 장성국. 차라리 죽어라 너. 그렇죠? 딱 써 있어. 나는 정말 목구멍에 포도청이나 다니지만 로또만 당첨되면 그만두고 싶다고 써 있다고요. 그렇죠? 저녁 때는 어때요? 파티장이야 파티장. 왜 그래요? 지겨운 일을 끝났으니까. 지금부터 내 세상이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회사 나가고 싶어서 미치겠고 일을 못하는 주말이 너무 싫고 일요일날 저녁만 되면 월요일날 출근할 생각에 막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혹시 이런 분 있어요? 혹시 주변에? 상사를 한 일주일 안 보면 상사가 막 그리워서 눈물이 나고 뭐 혹시 주변에 그런 분이 아는 분이 있으면 제보 좀 말해요. 그런 사람 없죠.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 맨날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응? 그래서 괜히 지겨워한다고요. 근데 그게 행동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타나요? 벌써 표정이 달라지잖아요. 입은 쭉 내밀잖아요. 누가 더 잘 내미나 쭉 내밀죠. 예? 거릴 때 어떻게 걸어요? 턱 거린다. 그죠? 가서 인사도 안 해. 그냥 이메일이나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게 하나가 있죠. 또 하나 뭐예요? 어차피 출근할 거. 화끈하게 출근하자. 결심하는 거예요. 샤워하고 걸을 때 어떻게 걸어요? 씩씩하게 걷는 거죠. 여러분 걸음걸이가 사람의 팔자를 좌우합니다. 예? 회사 가서도 어떻게 해요? 반갑게 인사하는 거죠. 좋은 아침입니다. 예? 잘해봐요. 뭐 어쩌고저쩌고. 전화도 어떻게 받아요? 날아갈 듯한 목소리를 받죠. 예? 우린 전화 목소리만 들어도 견적이 나오잖아요. 여보세요. 이건 뭐예요? 나 살고 싶지 않다는 거야. 나 같은 사람 채용한 건 너 네 인생 최고의 실수다. 난 기회만 되면 잘라달라. 라고 하자 주문을 외우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잘 되길 바래. 여보세요. 어? 여러분 우리가 즐겁게 행동하면 즐거운 것처럼 행동하면 어때요?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여러분 열정이라는 것은요. 가만히 있는데 열정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열정은 대통령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부모가 주는 것도 아니에요. 열정은 뭡니까? 철저하게 자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행동이 감정을 지배합니다. 20세기 심리학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즐겁게 살고 싶잖아요. 그럼 이미 즐거운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이미 즐거운 것처럼. 그게 중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렇죠? 이 감정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동을 바꾸면 된다는 거죠. 행동을 바꾸면. 근데 육체 컨트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옛날 조선시대 사람 채용 기준이 뭡니까? 신언서판이에요. 생긴 거, 그렇죠? 신어 말하는 거, 글 쓰는 거, 판단하는 거 이걸 보고 사람 판단한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몸이 너무 피곤해. 그래서 그냥 집에 가서 잘까 하다가 마음을 고쳐 먹어요. 그래서 조깅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땀복을 갈아입고 조깅을 해요. 한 7km 뜁니다. 온몸에서 땀이 피우듯이 나죠. 숨은 차죠.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격렬한 운동을 1시간 반쯤 했어요. 온몸이 땀으로 완전히 젖었어. 집에 가서 찬물로 샤워를 쫙 해요. 그리고 시원한 맥주 한 잔 마셔. 그런 다음에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가능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격렬한 운동 후에 세상을 원망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북한산 정상에서 화내는 사람 본 적 있어요? 내가 이놈은 산에 다시 올라오면 사람이 아니야. 에이씨. 없다고요. 없다고요. 왜 그래요? 사람은요 육체 동물입니다.
육체하고 감정을 같이 움직이는 거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지식 근로자일수록 운동을 많이 해야 되고요. 운동 선수일수록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책을 많이 읽어요. 그게 이제 선순환입니다. 선순환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운동 같은 거에 굉장히 몰입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오늘 강의를 많이 드셨으니까 오늘 끝난다면 격렬한 운동을 1시간씩 꼭 해보세요. 여러분 잘 사는 게 별게 있습니까? 하루하루 즐거운 게 잘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잘 웃는 게 잘 사는 겁니다. 우리가 웃는 시간은 신과 함께한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이 성공이라는 게 꼭 뭐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갖고 이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성공의 정의가 참 중요하죠.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내가 생각하는 성공은 어떤 것일까? 이걸 한번 다 정리해 보시기 바라요. 두 번째, 결국 출발점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무슨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예를 들면 일도 그렇잖아요. 지겨웠던 일도 이 일 덕분에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사실 일 자체에서 우리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이죠. 뭐 이러한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정의는 뭔지,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고생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보시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사는데 유용한 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